북한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또다시 400발의 포병 사격을 했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의 모든 도발과 위협적인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또다시 10대 소년에 의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경찰 등 5명이 숨졌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며 우체국을 사칭한 사기범들의 스팸 메일 사기 행각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인종 비하 망언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인과 아시안 단체들이 사임하지 않고 있는 나머지 2명의 시의원들을 향해 즉각 사임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연방정부의 학자금 융자 부채 탕감이 이르면 이달 말부터 본격적인 신청 접수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태평양 표준시로 어제에 이어 오늘 새벽 북한이 또다시 해상 완충구역 안으로 400발의 포병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강원도 장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90여 발, 황해도 해주에서 서해로 90여 발, 황해도 장산곶 일대에서 210여 발의 포병 사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모두 400여 발의 대규모 포사격입니다. 포탄이 떨어진 지점은 9.19 군사 합의를 통해 군사 활동을 금지하기로 정한 해상 완충구역 안으로 확인됐습니다. 합참은 해상 완충구역으로 포사격을 한 것은 명백한 9.19 군사 합의 위반이라며 도발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경고통신을 여러 차례 보냈지만 북한은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북한의 모든 도발과 위협적인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김양순 기자입니다. 미 국무부가 연이은 북한의 도발 행위를 다시 한번 규탄한다며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We are aware of those reports and we call on the DPRK to cease all these provocations and these threatening actions. 미 국무부는 북한의 도발과 위협적인 행동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다수 위반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최근 도발 행위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비핵화라는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미국의 대화와 외교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이어 최근 발표된 바이든 행정부의 국가 안보 전략에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어 약속은 철통 같다고 재확인했습니다. Both through communications and direct engagements from senior officials within this building, but also across the administration, but also through joint military exercises that my colleagues at the Pentagon, I'm sure, can speak. 최근 소집된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대북 규탄 논의가 진전되지 못한 것에 대해선 두 나라를 빼고는 모두 대북 결의에 동의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부대변인 명의로 북한의 군용기 위협 비행은 명백한 도발이라고 비판하며 안보 불안 행위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도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북한에 미국은 위협적인 행동을 중단하라면서도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판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10대 청소년에 의해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5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아직까지 뚜렷한 범행 동기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화롭던 오후 노스캐롤라이나 주도인 롤리시의 한 주택가 산책로에서 끔찍한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총을 든 괴한이 주택가에서 2명에게 총격을 가해 살해한 뒤 인근 산책로를 따라가며 사람들을 향해 총기를 난사한 것입니다. 5 individuals lost their lives, including an off-duty Raleigh Police Department officer. 2 others were injured. 출동한 경찰은 추적에 나선 지 4시간여 만에 용의자를 검거했는데 용의자는 10대 백인 청소년이었습니다. 올해 15살의 오스틴 톰슨은 체포 과정에서 경찰의 총에 맞아 병원으로 후송됐는데 현재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10대 소년이 어떻게 총기를 입수해 범행을 저질렀는지, 구체적인 범행 과정과 동기는 무엇인지 등에 대한 조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일단 용의자를 1급 살해 혐의로 성인 기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한 번의 끔찍한 총기 난사에 바이든 대통령도 성명을 냈습니다.
총기 난사 사건들로 이미 너무 많은 가족들이 배우자와 부모, 자식들을 영원히 잃고 있다며 제발 그만하자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총기 규제 강화법의 의회 통과를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앞서 연방의회는 지난 6월 21세 이하 총기 구매자의 신원 조회를 강화하는 규제법을 30년 만에 통과시켰지만 이후 추가된 돌격 소총 금지법은 공화당의 반대로 교착에 빠진 상태입니다. 비영리 조사기관인 건 바이올런스 아카이브 집계에 따르면 올해 미 전역에서 4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은 무려 41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연말이 다가오며 소포를 받는 일이 많아졌는데 우체국을 사칭한 사기범들의 범죄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KBTV 홍찬우 기자입니다. 연방우정청을 사칭한 스팸 메일 사기 행각이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어 한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정청은 최근 우정청 명의로 배달 주소가 틀려 패키지가 배달되지 않고 있으니 배달지 정보를 업데이트하려면 바로 이 사이트를 클릭하라는 문자 또는 이메일을 보내고 있다며 입력된 링크를 절대 클릭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배달비를 지불하라면서 개인정보와 은행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역시 입력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사기 행각은 이메일은 물론 스마트폰 텍스트로도 유포되고 있습니다. 우정청은 또 연말을 맞아 시민들이 받은 메일과 소포가 많아지면서 이 같은 사기 행각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우정청은 사기범들은 이 같은 사기 행위를 통해 계정 사용자의 비밀번호, 소셜 서큐리티 번호, 생년월일, 신용카드 번호 등 개인 정보를 취득, 다른 금융 범죄에 이용하려 하는 것인 만큼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소셜 서큐리티 번호는 사기단들이 가장 노리는 개인정보인 만큼 절대로 함부로 공개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정부기관이나 합법적인 업체들은 절대로 소셜 서큐리티 번호를 전화상으로 요구하지 않으며 갈수록 사기 행각이 진행화되고 있는 만큼 전화나 이메일, 텍스트로 받는 내용들을 맹목적으로 신뢰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KBTV 뉴스 홍찬호입니다.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내년 1월까지 연장됐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내년 1월 1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중보건 비상사태 기간이 연장되면 코로나19 검사는 물론 백신과 치료제가 국민들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기간이 종료되면 검사는 물론 백신 접종과 치료제 처방에 개인 의료보험이 적용되며 보험이 없을 경우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지난 2020년 1월 발효된 공중보건 비상사태는 매 90일마다 연장돼 왔습니다. 내년 1월 11일까지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지 않을 경우 기간은 또다시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인종 비하 발언 논란에 휩싸인 케빈 딜레온과 길세디오 의원이 사임 의사를 내놓지 않자 아시안 단체들이 이들의 사임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경일 기자입니다. 오늘 다운타운에서 열린 주디추 연방 하원 의원과 한인 등 아시안 단체 리더들이 함께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LA시를 인종적으로 분열시킨 시의원들의 사임을 촉구했습니다. So I guarantee both of those people are talking to other people. Can we get through this? Can we make it through this crisis? Their political careers are finished. 끝났어요. Politics 끝났어요. 주디추 연방 하원 의원은 녹취록이 공개됐고 증거를 모두가 들었다며 문제가 된 4명 가운데 노동연합 회장과 누리 마르티네스 시의원이 사임한 만큼 나머지 2 의원도 즉각 사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LA뿐 아니라 전국에서 계속되는 인종차별 발언에 혐오감을 느낀다면서 미국에서 정치인이 되려는 사람들에게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In your zeal to win your campaign, do not use AAPIs as your political pawn. It's never been more critical for our leaders in this city to do everything they can to unite us, not tear us apart. 함께 성명을 발표한 17명의 아시안 리더들은 앞으로도 잘못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들이 나오지 않도록 이번 시의원 문제를 조속히 바로잡아 인종차별이 줄어들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시안 커뮤니티 리더들은 공직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단합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는 캠페인을 11월 중간 선거까지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연방정부의 학자금 융자 부채 탕감 신청이 이르면 이달 말부터 본격화됩니다. 백악관은 학자금 부채 탕감을 위한 온라인 신청 사이트를 이달 중 개설할 예정이며 늦어도 이달 말부터 본격적인 접수에 돌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이 샘플로 공개한 신청서 초안에는 이름과 사회보장번호, 생년월일 등 기본적인 개인정보 입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백악관은 신청자 가운데 일부는 개인정보 외 소득증명을 위해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소득 기준을 충족한 신청자들은 미상환 부채 중 최대 $10,000를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20개국 재무장관 회의에서 연준의 금리 인상 의지가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한국 경제도 올해보다 내년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G20 재무회의에 참석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세계 각국 장관들이 전망한 내년 경제 상황이 녹록치 않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경제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세계 경제가 내년에 금년보다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역시 한국 경제 상황도 금년보다 내년이 좀 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각국이 경제적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한 구체적 공조가 필요하고 물가 안정의 중요성과 물가 상승에 취약한 국가와 부문에 대한 세심한 정책 조율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계 환율의 열세를 쥐고 있는 미국은 물가 잡기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당분간 강력한 금리 인상 등의 수단을 동원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The Federal Reserve is obviously very committed to doing what it takes to bring inflation down. The Fed will leave it up to the Fed to take the primary role. 4월과 7월에 이어 이번에도 G20 재무장관 회의는 공동 성명을 내지 못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이견이 원인이었는데 세계적인 경제 위기에도 글로벌 공조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울 거란 어두운 전망이 가시화된 모양새입니다. 추 부총리는 우리 정부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세제 개편과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세제 개편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 개혁 등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을 더 일관성 있게. 또 최근 고조되고 있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에 대해선 아직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우려를 제기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최저임금 산정 시 팁 포함 여부를 두고 찬반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국내 42개 주는 팁을 받는 서비스직 근로자에게 법정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해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팁과 기본급을 합쳐 법정 최저임금 이상이면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팁 수입이 고객의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늘 일정치 않다는 데 있습니다. 장사가 잘 될 경우 법정 최저임금보다 많은 수입을 얻지만 장사가 잘 안 될 경우에는 팁과 기본급을 합해도 법정 최저임금이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경우 고용주가 부족한 차액을 보상해줘야 하지만 업주들은 대부분 이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전국에서 550만 명 정도가 불규칙적인 수입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 때문에 곳곳에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음식점 주인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중간 감사 결과를 감사원이 보도자료 형식으로 발표했습니다. 북한 측에 고 이대준 씨가 발견되기 전 중국 어선과 먼저 접촉했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신선민 기자입니다. 구명조끼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초기 군과 해경이 제시한 월북 추정 근거 중 하나였습니다. 스스로 구명조끼를 입고 헤엄쳐서 월북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 어떤 거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그 구명동의를 착용하고 불협체 의지한 채 북한 그 민간 선박에 발견된 부분이 가장 크다 봅니다. 그런데 이 구명조끼에 한자가 쓰여 있다는 내용을 당시 국방부가 확인했다고 감사원이 밝혔습니다. 이 씨가 근무한 어업지도선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국내에선 판매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이 씨의 팔에 붕대가 감겨져 있던 정황, 어떤 선박에 옮겨 탔던 정황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서해 북방 한계선 인근 해역에서 군 당국에 의해 확인된 배는 중국 어선뿐이라고도 했습니다.
북한 선박에 발견되기 전 중국 어선에 발견됐을 가능성을 시사한 겁니다. 과거 국방부 발표와는 배치됩니다. 부업선이 거기서 질의응답을 했다는 거죠. 이제 최초의 그 배가 발견했고 거기서 이제 뭐 이렇게 검문이나 이렇게 탐문을 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감사원은 이런 정황들을 당시 국방부와 해경이 알고도 분석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특히 김홍희 당시 해경청장은 한자가 쓰인 구명조끼에 대한 보고를 받고 나는 안 본 걸로 할게라고 말했다는 해경 관계자 진술도 보도자료에 담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어제 김홍희 전 해경청장을 불러 월북이 아니란 정황을 은폐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중국 공산당 20차 전국 대표회의를 앞두고 시진핑 주석을 비난하고 퇴출시키자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이 베이징에 내걸렸다 철거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베이징대와 칭화대 등 유명 대학들이 몰려있는 베이징 도심의 한 고가도로입니다.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피어오릅니다. 도로 난간에는 현수막 2장이 내걸렸습니다. 오른쪽에는 수업을 거부하고 파업한다. 독재자와 국가의 도적인 시진핑을 파면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왼쪽엔 영수 말고 선거권을, 봉쇄 말고 자유, 문화혁명 말고 개혁을 요구한다는 6개 구호가 적혔습니다. 시위나 집회, 정치적 의사표시가 자유롭지 않은 중국에서 시진핑 주석 퇴출을 공개적으로 요구한 초유의 일입니다. 특히 영수 말고 선거권이란 구호는 이번 당대회에서 인민영수 칭호를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 주석을 정면으로 비난한 것입니다. 桥上是有个自焚的吗？拉横幅了，我操！这他妈的20大添堵啊！我去，这可是有问题了。 경찰과 소방관들이 긴급히 출동해 불을 끄고 현수막을 철거했습니다. 또 남자 한 명을 용의자로 추정하고 체포했습니다. 곧바로 현장을 통제하고 SNS를 차단했지만 동영상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최고 지도부의 이름을 언급하며 비난하는 것은 중국에서는 이례적인 일입니다. 일반 시민들 사이에 시진핑 주석과 정부에 대한 반감이 적지 않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민성입니다. 한 주간 증권 상황을 돌아보고 다음 한 주를 전망하는 주간 증시 브리핑 시간. 아티스 캐피탈 김재환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주가가 어제 하루 폭등했다가 오늘 다시 또 내려갔죠. 이번 한 주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는 어떻게 보면 이제 롤러코스터 장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장의 등락폭이 엄청났습니다.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이제 폭락세로 떨어졌던 거가 폭등세로 뒤집어 버렸기 때문에 하루 동안의 움직임 폭을 봤을 때는 거의 한 2년 8개월 만에 최고의 폭을 나타낸 겁니다. 근데 그랬던 거가 강세가 랠리 모드가 회복세가 연결되지 않고 오늘 하루 만에 바로 꺼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은 아침에 개장 초에 잠시 이제 랠리 모드로 출발을 했다가 끝날 때 가서는 다시 이제 뭐 폭락세로 뒤집어진 거니까 어제하고 180대 완전히 정반대 상황이 연출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로 봤을 때는 하루 오르고 하루 엇갈리고 3일이나 떨어진 이번 주를 하락한 주가 아닌 엇갈린 등락으로 마감한 주로 기록했습니다. 특히 이제 유일하게 다우존스가 2주 연속 소폭 상승한 걸로 마무리했는데 내스닥과 S&P 500 같은 경우는 솔직히 내스닥은 지난주에 찔끔 올랐던 거에 한 거의 5배 정도를 떨어졌습니다. 3.1%를 폭락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S&P 500 같은 경우는 그 반 정도 1.7%를 떨어졌고 그럼 결과적으로 다우존스만 1% 정도 오르고 나머지는 다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네, 소비자 물가 지수랑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예상보다 많이 올랐어요. 결국에는 물가가 안 잡힌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뭐 자이언트 스텝 3번이죠.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도 엄청난 폭의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예상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뭐 7개월째 제가 기억하기로 8%대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그만큼 유지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은 물가도 잡히지 않는 거고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제 금리 인상이 11월 달에는 0.75% 되는 거를 기정사실화되고 있는데 그리고 원래대로 봤을 때는 12월 달은 좀 적게 0.5나 0.25가 될 수도 있다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번에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틀어져 버린 거죠. 11월 달에도 0.75, 12월 달에도 0.75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기준금리가 4.5% 이상이 될 거라는 어마무시한 뭐 어떻게 보면 암울한 분위기죠. 공포 분위기까지 형성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금리 인상도 문제지만 뭐 시장은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더 기울고 있는데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미 글로벌 경기 침체가 시작됐다는 설이 많다는 얘기죠. 그리고 특히 이제 영국 같은 경우가 이제 감세 정책을 뭐 추진한다고 했다가 다시 또 180도 또 바뀌어 버렸잖아요. 또 안 한다고 또 철회했는데 그것 때문에도 어제 마찬가지로 약간 좀 투자 심리가 예를 들어 자극되긴 했지만 그 정도 갖고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JP모건 체이스하고 웰스파고가 실적 호조를 발표하고 강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장을 회복세를 이끌기에는 역부족임을 나타내는 거죠. 네, 그럼 다음 주 또 저희가 어떤 지표를 좀 눈여겨봐야 될까요? 다음 주는 이제 뭐 산업 생산, 설비 가동률, 뭐 빌딩 펄밋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본격적으로는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기업들의 어닝 시즌이 본격화가 되는 겁니다. 특히 이제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넷플릭스나 테슬라를 비롯해서 실적 결과들을 발표되는데 특히 거기다 이제 가해서 오늘 솔직히 장이 떨어진 거 폭락한 거 중에서도 테슬라의 영향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테슬라가 이제 어제 마찬가지로 2년 4개월 최저치를 아침에 찍었다가 끝날 때는 상승 반전에도 강세로 끝났는데 이게 이제 2년 4개월 최저치를 경신했던 거가 5개월 만에 처음이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떨어졌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럼 오늘은 어제 뭐 찔끔 반등했던 거에 거의 4배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는 하루 만에 다시 2년 4개월 최저치를 뚫고 내려가서 작년 11월 달 최고치와 비교했을 때는 지금 정확히 50% 반토막에 나 있는 상태입니다. 네, 다음 한 주도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